구멍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산등이라 관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이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그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무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서. 김종대의 뉴스업 2월 18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흑장군님, 망하고 나서 뒷북치면 뭐합니까? 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엄중 고구마 정책 그만합시다. 네,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의 신속한 결정 촉구하시는데요. 저도 아까 이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 아주 애절한 사연까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민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뉴스 준비하셨나요? 정전의 진짜 원인입니다. 정전, 어디 정전? 자, 미국 전역을 지금 뒤덮고 있는 한파와 그 눈 폭풍. 예. 그 중에서도 텍사스 지역에 굉장히 집중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텍사스에서 눈 피해와 한파 피해가 발생하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이제 나비 효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입니다. 아니, 나비 효과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텍사스 하면 석유죠. 예.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예. 이게 이제 시추 장비들이 다 얼어붙고 정전도 되고 도로가 마비되고 이러니까 정유 시설들이 다 멈춰섰습니다. 근데 워낙 석유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기존의 텍사스 생산량의 40%밖에 지금 못 뽑는 상황이 되니까 예. 미국 전체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400만 배럴씩이 줄어들고 있다. 어. 이 바람에 지금 원유 공급망 자체가 좀 흔들리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예. 그렇잖아도 최근에 이제 원유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되면서 천정부지를 치솟고 있다. 이런 영향이 지금 아니, 미치고 있고요. 이번에 한파 폭설 이것 때문에 원유가 급등의 요인까지 갔다고요? 네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 그거야말로 이제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부문에서도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 텍사스에 많이 그 있는 공장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공장들입니다. 예. 특히 뭐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예. 그렇잖아도 부족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텍사스 공장들까지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어떤 그 미국 쪽의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반도체가 더 부족해지면서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럼 전망이 우리 자동차 나옵니다. 생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거죠.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그럼요. 이건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상 기후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네. 또 위기를 불러일으키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뭐냐를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좀 치열한데, 예.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사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 자, 원인을 뭐라고 제목을 했냐면, 원전을 버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 예. 원전 덕분에 오히려 블랙아웃을 막았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원전이 나오네. 네. 이 논지는 뭐였냐면, 한파 때문에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 그 터빈이 다 얼어붙어 버렸다. 예.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원전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예. 풍력 발전 비중이 원래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 풍력 발전이 멈춰서니까 발전 시설 다 멈추고, 그래서 정전이 왔다. 예.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니,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드러내는 어떤 언론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이게 팩트냐 하는 것부터 우선 진실부터 좀 찾아주세요. 제가 누구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 예.
텍사스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보니까 전체 발전량의 23%가 풍력 발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워낙 또 자연환경이 이제 맞춤형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에는 풍력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됩니다. 석유도 많이 나오고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복 받은 보니까 지역이네. 예, 아유 축복받은 지역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천연가스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이 52% 절반을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탄도 17% 예. 원전이나 석유가 한 8% 비율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당연히 천연가스 발전소부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은 거. 네. 그래서 실제로 텍사스 주의 이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는 전기 신뢰성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이 뭐냐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주로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리지 않고 다 고장났다. 전부 고장났습니다. 그래 원자력 발전소도 들어갔네. 이 지역에 고장났다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4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기가 멈춰섰습니다. 이게 원인을 추적을 해보니까 예. 증기를 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그 파이프라인이 얼어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원인은 다 똑같은 거죠. 풍력 네. 발전소의 터빈이든 원자력 발전소의 파이프라인이든 추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좀 얼어붙는 바람에 이 가동을 예. 멈춘 건데 음. 그래서 CNN을 비롯한 이 매체들은 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 게 당연히 추위입니다. 예. 텍사스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 남반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영하로 안 떨어지던 지역이거든요. 예. 겨울 평균 기온이 10도 정도 되는 지역인데 겨울 평균 10도인데. 네, 그리고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그 대비가 안 돼 있던 게 다 지금 한 번에 얼어붙은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CNN에서 빚고 왔던 게 뭐냐면 아니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풍력 발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네. 근데 텍사스하고 비교하면 훨씬 추운 지역이다. 음. 근데 거기는 풍력 발전 잘 돌리고 있지 않느냐? 네. 그만큼 텍사스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하. 이걸 이제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텍사스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운 별이라고 해가지고 론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별 하나. 예. 근데 텍사스 자체가 전기와 관련해서는 론스타 스테이트다. 아하. 홀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주다. 이런 아하. 지적입니다. 예. 워낙 자기들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다른 주하고 연결되는 전력망을 갖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기존에. 예. 근데 평소에는 자기들이 전기가 넘쳐나던 시절에는 남한테 이걸 안 줘도 돼서 좋았는데 예. 막상 자기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디서 끌어올 만한 전기가 없는 아. 그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조선일보도 텍사스 사례만 보지 말고 일본 대지진 사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시야를 넓게 갖고 예, 원전 이번에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또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번 그 발전 문제의 이 정전 사태의 최종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예. 기후 위기다. 예.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기후 위기. 아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네. 예, 더 큰 위기를 본질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어떤 검색어 골랐죠? 오늘 제가 가져온 검색어는 친절한 반말입니다. 친절한 반말? 친절한 반말. 자, 이 이제 카페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예. 국문학과 출신인 제가 봤을 때 완전히 틀린 문장이거든요, 이게. 어허. 자,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주문하신 음료가 나오시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죠. 음료가 나오셨다. 예, 이 손님을 네. 높이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급기야 손님이 주문한 음료까지도 상전처럼 모시게 된 예. 이런 우픈 현실인데 음흠. 이런 이제 과잉 존댓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과잉 존댓말 같은 경우는 예. 서비스 노동에 그치지 않고 예. 감정 노동까지 요구하는 이 고객들의 어떤 갑질의 결과물들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높임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종종 난리를 치는 손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몬이 지난해 알바생들 2,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예. 알바생들의 이제 79.8%가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항의를 하는 손님들이 실제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쓴다고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 참 그래서 뭐 말까지 왜곡해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슬프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는 뭐 함부로 이제 반말을 툭툭 던지면서 직원한테는 과잉 친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손님들의 이제 힘겨운 태도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친절한 반말이다. 반말로 틱틱 주문을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하게 네. 우리도 반말로 접객을 해주면 어떨까.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예. 이 접수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 반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엄청 친절하게, 알았어. 여기 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어. 이렇게 아주 가져가. 친절하게, 예. 굉장히 친절하게 이 말끝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이스 예. 아메리카노 나왔어. 이런 예. 식으로 아주 예. 친절하게. 예. 그래서 오고 가는 친절한 반말 속에 싹트는 깨달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내 감정이 소중하면 남의 감정도 소중하다. 이런 걸 깨닫게 하자는 차원에서 네. 친절한 반말 오늘의 검색어로 밀어봅니다. 아니 검색은 좋은데 네. 또 그러다가 또 쌈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은 돼요 사실. 네, 솔직히. 대안적 상상의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제작진이 준비한 검색어는 뭘까요? 눈치떡 아웃입니다. 눈치떡이요. 네. 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 공무원들이 처음 임명되면 15기간이란 걸 거쳐요. 인턴이죠. 일종의 인턴 네. 기간 같은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야 정식 공무원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끝난 신입 공무원들이 부서 동료들에게 간식이나 밥을 사는 아이고. 이런 문화, 공직 사회만의 문화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15떡이라고 불리는데요.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임용 끝나고 떡을 돌렸더니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발견했어요. 참 가슴 아파. 아니 먹지도 않을 걸 왜 돌리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또 정규 임용됐으니 팀 회식비 내라고 한 순경의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눈치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 악습 문화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맞서 악습 타파를 선언한 곳이 나왔습니다. 종로구청입니다. 임용받은 공무원에겐 책을 선물하고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나눠 먹을 다과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학습 이젠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갓신입이라고 약자라고 이런 눈치까지 보고 서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제작진의 검색어 눈치떡 아웃 밀어봅니다. 임경빈 작가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로 문자 메시지,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하신 청취자분들에게 느타리 버섯을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번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검색어를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종대 발표 오늘의 검색어는 눈치떡 아웃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작진 축하합니다. 예, 노래 서포터즈로 오늘 민혜경의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로 얘기해야 할지 이 긴 제목의 노래 틀어드렸는데도 결국 킹마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1등 검색어 올린 당첨자는 2000번 쓰시는 청취자입니다. 눈치떡 아웃의 한 표입니다. 운행 중 신호 대기에 급하게 보내요. 그러시군요. 운전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 2000번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